지난 밤 사이에 6월 FOMC 결과가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 다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한 차례 출렁거렸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과연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96년 그리고 97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연준에서 9년간 몸담으셨던 미국 통화정책의 전문가분이십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떤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번 FOMC 미팅에 대해서 사실 연준 의장, 파월 의장께서 시장에서 이제 영어로 흔히 얘기하는 talking about,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봤다고 하는 미팅이라고 뭐 네. 정의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테이퍼링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 네. 그에 대한 논의를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3시에 FOMC 발표문이 나왔고요. 네. 그와 같이 경제전망, 특히 경제전망 안에 있는 점도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줘서 시장이 많이 하락하였었는데요. 3시 반, 30분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점도표의 의미를 조금 약간 톤 다운했다고나 할까요? 그 의미 너무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이 꽤 회복한 그런 FOMC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께서 보이시기에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경제가 더 좋아지면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논의하진 않았다. 이 정도의 뉘앙스였었잖아요. 네. 충분히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는 했는데 언제 시작할지 결정은 안 했고, 네.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하겠다라는 말로써 시장 후반에 네. 시장의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했던 것이 2023년부터는 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까지는 하고 부터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점도표에 올해, 내년, 후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각 해 연말, 즉 12월 FOMC 때 정책 이자율,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각각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 전망을. 네, 이제 예상은 아니고 전망인데요. 예상과 전망의 다른 점이라고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자율 수준을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예상이.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지난번 3월 말에 나왔던 경제 전망에서는 11명, 그러니까 18명의 FOMC 참가자, 전부 다 있으면 19명들이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네. 18명의 참가자 중에서 다수인 11명이 2013년에 이자율이 그냥 지금처럼 제로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오늘 새벽에 난 발표에서는 그 11명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반대로 13명은 이자율이 후년 말에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다수를 차지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번 올라가 있을 것이다부터 6번 올라가 있을 것이다까지 분포가 됐습니다. 2명은 6번 올라간다고 심지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전체 18명의 중앙값이 2번 올라갈 것이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점도표를 보여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2번 올라가서 2013년부터라고 이제 시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게 네. 시장에서도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보다 보니까 연준이 기존에 얘기했던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사실 시장 중론이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확인한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놀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확인할 정도는 맞는데 그거보다 한 2번,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마 한 번 정도가 중앙값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2번이고, 또 특히 이제 2명밖에 안 되지만
일부는 6번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그 두 명의 논의가 앞으로 2, 3년간 FFC 미팅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혹시라도 그 두 분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때까지 안 오른다는 5분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네네. 그 중앙은 이제 중앙값이 2번으로 올라간 게 아마 1번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번이 되면서 아하. 시장에서는 그러한 그 이자율의 그 곡선이 올라가면서 처음에 충격이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연준에 실제로 재직하셨을 당시에 그 여는 총재가 벤 버냉키 전 총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물론 2013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나 혹은 이 차후에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사실 테이퍼 텐트럼 우리나라로서는 말씀하신 2013년 5월에 왔던 그 충격, 일본은 버냉키 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버냉키도 아마 그 버냉키 샥으로 본인의 이름이 기억되기는 조금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세상의 평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더 옛날에 있었던 97년 말의 사건 때문에 한국은 더 그 진정한 테트럼을 겪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국의 입장이고 연준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의장을 하시는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에 의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연준의 이제 거버너 그 위원으로 오신 게 2012년입니다. 네, 그때 이제 변호사를 하시다가 그 공화당 정부에서 잠깐 일하셨고요. 2012년에 연준에 통화정책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익숙해져 가는 거의 1년 만에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서 보면은 자기의 총학정책 커리어의 아주 초반에 테이퍼 텐트럼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그 테이퍼 텐트럼이 진짜 텐트럼으로 기억하시는 분 같고요. 오늘 그 프레스 컨퍼런스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아까 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월 의장이 테이퍼 텐트럼이 다시는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오늘의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걱정을 좀 줄였다. 그렇게 보네요. 왜냐하면 프레스 컨퍼런스 하기 전에 시장에서 발표가 나고 30분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아주 상세히 모니터를 하고 그러고 들어가실 게 틀림없는데 이 시장의 움직임은 좀 과하다. 라는 것을 30분 동안 아마 준비하시고 그 대답 Q&A를 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분명히 이제 연준의 정책 결정 판단 기준이 되는 물가 상승률은 2%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였었고 물론 뭐 한동안은 용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물가 전망을 3.4%로 해놓고 그래놓고도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물가에 대해서 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직도 연준에서 하는 그 베이스라인 포캐스트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 PCE 인플레이션을 3월 달에 2.4% 예상했던 거를 1.0%포인트 올려서 3.4까지 올렸는데요. 그렇지만 중앙값을 보면 내년 2022년은 2.1%, 2023년은 2.2%로 그 목표인 2% 주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3월에 2.4% 했는데 이제 어제까지 한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이게 2% 후반쯤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뭐 미니멈이 3.0, 맥시멈이 3.9.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올해 물가 전망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파월 의장께서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게 그러한 일시적이라는 그러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 영어에 이제 가정법에 could라는 단어를 써서 could turn out to be higher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상보다 더 계속 인플레이션 높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게 틀림없고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시는 분들이 2013년에까지 이자율을 뭐 6번 혹은 4번 올리는 그러한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점도표에다가 점을 찍으신 게 아닌가 그런 아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의장이 워낙 그 임기 초부터 경험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과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텐트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 같고, 다만 물가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게 약간의 우려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 FOMC 때마다 좀 계속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네, 뭐 저보다 더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좀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